네, 안녕하세요. 에어조다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구조나 명칭 그리고 용도 그리고 각각의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기초 조작법 영상에서 주행에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러나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바이크는 제가 타고 있는 두카티 스크램블러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800cc 정도의 2기통 모델이에요. 자세한 건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뭐 여기 앞브레이크 있고요. 여기 스로틀, 차로 치면 악셀레이터죠. 악셀레이터가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가는 거 있고, 뭐 핸들 왼쪽엔 클러치가 있죠. 이건 다 아실 테고요. 클러치 쪽 왼쪽 아래에는 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기어업, 기어다운, 그래서 1단부터 보통 6단까지 있고요. 이제 왼쪽이 속도의 기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죠. 클러치랑 기어 변속 레버가 있고 클러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브레이크랑 스로틀이랑 뒷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레버가 뒷브레이크요. 여기까지 기초 조작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좀 불필요하겠지만 뭐 알아두면 좋은 그런 상식적인 것들 그냥 이 바이크 기준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따로 뭐 대본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만,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게 있더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드 미러 이쪽에 있고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킬 스위치는 여기 있고요. 스로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앞브레이크 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액이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당기잖아요. 이제 그걸로 끝까지 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브레이크 액을 밀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호스를 타고 앞브레이크까지 내려갑니다. 앞브레이크까지 내려가서 여기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밀게 되죠. 밀게 되면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서 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게 돼요. 잡게 되면 이 바퀴에 흐르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운동 속도를 줄입니다. 그게 이제 앞브레이크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호스를 타서 내려가는 브레이크 액이 중요해요. 브레이크 액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에 여기 있고, 그게 적정량 채워져 있는지, 혹시 압력에 따라서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또 세월이 오래돼도 뭐 안 좋은 경우지만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끔씩 점검하면서 브레이크 액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정기 점검 같은 거 받으러 가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지만 가끔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뭐 DOT4 해서 브레이크 액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규격이 뭔지가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브레이크 액이 가끔 잘 있는지 보시면 되고, 브레이크가 너무 뭐 오래되면 당연히 브레이크 패드가 닳고, 그리고 나면은 저압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역할인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 있고, 좀 대형 빅스쿠터 같은 경우는 이게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클러치가 아니고 뒷브레이크잖아요. 여기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앞브레이크만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브레이크도 분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딨나?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서 아마 얘를 밟으면, 뒷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여기 있는 지렛대를 통해서 이 브레이크 쪽을 밀어서 아마 또 마찬가지로 쫓아가는 여기에 이제 디스크 패드를 브레이크 패드를 조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디스크를 밀어서 이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제동에 관련된 부분, 여기 브레이크 액이 있다는 거. 액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물 같은 거예요. 사실 기름이라고 하기에는, 기름은 왠지 윤활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름 성분이 많긴 한데 뭐 브레이크 액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끈끈한 액체인 것 같아요. 끈끈한 점도가 높은 액체여 갖고 밀었을 때 유압을 적당히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핸들이라고 여기를 하고 핸들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헤드라이트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불을 밝히는 부분이고, 하이빔이 있고 로우빔이 있는데, 평상시에 앞에 차가 있을 때는, 상대편 차가 있을 때는 로우빔으로 다니시다가 시골길 한산한 길에서는 하이빔을 켜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양쪽 윙커라고 하나요? 깜빡이 있고요. 깜빡이가 이제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핸들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헤드라이트 옆에 달려 있고요. 여기 이제 휀더가 있는데 앞에 휀더가 지금 얘는 약간 오프로드 엔듀로 성향을 흉내내고 있어서 모방하고 있어서 약간 위로 있어요. 네, 보통은 타이어 바로 위에 요 위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좀 높이 떠 있죠.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물이나 흙이 튀는 거를 얘가 받아주죠. 그래서 앞으로 날라오지 않게끔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타이어가 돌면서 물이나 흙 여기에 이제 받아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 타이어가 있고 타이어를 지탱하는 스포크 휠이 있는데 스포크 휠이 있고 어떤 바이크들은 캐스터 휠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어요. 스포크 휠이 클래식한 맛도 있고 오프로드에서의 강성도 빼어난 반면 관리하기가 귀찮습니다. 얘가 이제 서스펜션인데 앞바퀴 서스펜션은 보통 이렇게 이걸 도립식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거꾸로 내려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이쪽이 무겁고 이쪽이 가볍고 해서 뭐 주행엔 좋다고 해요. 근데 좀 만드는 뭐랄까 부속값이나 이런 게 비싼가 봐요. 그래서 거꾸로 보통 이렇게 정립식이라 그래갖고 이 굵은 부분이 아래에 있고 위에서 파이프가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성능으로 갈수록 이렇게 도립식이라 해갖고 거꾸로 돼서 여기가 굵고 안에 파이프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타이어 접지력을 유지시켜 주죠. 서스펜션의 역할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닥과의 마찰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노면에 충격을 받아서 퉁 쳤을 때 바퀴가 들려버리면 노면에서 접지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퉁 튀더라도 걔가 충격을 받아주면서 계속 바닥에 타이어가 붙어있는 역할이 메인입니다. 충격 흡수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이제 뭐 보통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에 너무 스프링만 있으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오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충격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돼 있고 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스프링 하나가 있어요. 스크램블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기에 이제 사이드에 한쪽만 돼 있죠. 여기도 스프링이 바깥에 보이고 안에 이제 충격을 서스펜션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제가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느긋하게 속도를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뻑뻑하게 뭔가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급 모델로 가면 전자식으로 그 강도를 뭐 속도라 그러나요? 강도를 조절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스크램블러 정도 모델 되면은 그런 것까지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정해진 버퍼만큼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프리로드라 그래갖고 미리 적재한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눌려져 있는 정도를 조정하는 정도가 있는데요. 기본 세팅이 뭐 한 요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원래 전문적으로는 정확히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좀 감으로 하는 편이죠. 기본 세팅을 쓰는 게 적정 체중에선 제일 좋으시고요. 몸이 좀 정상 체중, 표준 체중보다 가볍다 또는 무겁다 할 경우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체인 다 아시겠죠? 체인 여기 이제 엔진에서 이쪽 기어박스가 돌면서 마지막 최종 기어에서 뒷바퀴 스프라켓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를 돌려서 뒷바퀴를 굴려갖고 앞으로 가게 되죠. 차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 후륜 구동, 사륜 구동이 있지만 바이크는 다 후륜 구동입니다. 뒷바퀴로만 가고 앞바퀴는 제동이랑 조향만 관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프라켓이 마지막에 있고 뒷타이어 굴리는 형태가 되겠죠. 제일 뭐 힘으로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엔진인데 얘 같은 경우는 2기통이에요. 2기통이란 말은 뭐냐면 실린더가 두 개 있고 내연기관의 실린더 이게 폭발하면서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하면서 힘을 내는 피스톤이 두 개 있다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V-트윈이라고도 하고 두카티는 나름대로 L-트윈이라고 하는데 L자 내지는 V자로 이렇게 꺾어진 형태로 기통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터지고 여기서 하나 터지면서 여기 있는 크랭크 박스를 돌리죠. 이 자전거로 치자면 자전거 페달 돌리는 축이 여기 있고 페달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전거는 180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오른발과 왼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이 이렇게 돌리게 돼 있는데 이런 L-트윈 같은 경우는 뭐 270도라 그러든지 90도라 그러든지 번갈아서 하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한데 어쨌건 잘 굴러가긴 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V2나 L2는 엔진이 이렇게 돼 있는 반면 기통이 한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폭이 작고요. 대신 병렬 2기통이라 그래갖고 인라인 2기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인라인 트윈인가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나란히 어깨동무하듯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폭은 넓어지고 대신 이 공간이 줄어들죠. 얘 같은 경우 이쪽 뒤에는 냉각핀이 굉장히 넓고 여기는 굉장히 작죠. 이유는 뭐냐면 얘는 공냉식인데요. 이 냉각핀으로 엔진에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앞에 있으니까 공기를 많이 맞아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긴 금방 시원해져서 그렇게 냉각핀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여긴 공기가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가려서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냉각핀이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여기서 열이 나는데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올라가서 이제 압축과 연료와 공기가 압축된 상태에서 일부러 전기를 흘려갖고 터트리죠. 터트리는 부분이 아마 이걸 거예요. 이 소켓으로 전기를 줘갖고 여기서 이제 팡 터트리죠. 팡 터트려갖고 그게 밀어내면서 피스톤이 내려가는, 반대쪽에도 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플러그가 있을 거고요. 이 플러그로 팡팡팡 터트리는, 차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차에도 이런 게 있고 디젤엔 이런 게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에만 있고요. 근데 바이크는 다 가솔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라고 하나요? 이게 있고요. 이게 끝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까지 피스톤이 올라왔다가 빵 터지면서 힘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박스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1차적인 힘이 여기서 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가 있어요. 기어박스는 이제 반대편에 있을 텐데요. 아까 이 부분쯤이, 건너편에 이 부분쯤이 크랭크 박스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돌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축을 돌리고, 여기서 아마 기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클러치 판이 들어있는 부분일 거고요. 클러치를 조정하면서 이게 뭐 실제 여기서 돌고 있는 힘을 바퀴까지, 기어박스까지 연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정하는 클러치가 여기 들어있을 거고, 이 안쪽으로 아마 기어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5단까지 되어 있으니까 기어박스가 적정한 비율에 맞춰서 좀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가면서 힘을 많이 내거나 하는 걸 조정하게 되어 있고, 변속시나 여타 뭐 동력을 끊고 연결할 타이밍에 클러치를 조정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클러치 케이블일 거예요. 기아 케이블일지 클러치 케이블일지, 아마 클러치 케이블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클러치 박스니까. 요게 이제 엔진 오일을 넣는 부분이고, 엔진 오일을 넣어서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리로 된, 투명하게 된 뭔가가 있습니다.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보이는 게 돼 있고,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데 똑바로 바이크를 세우면 한 요쯤까지 올 거예요. 요쯤까지 와야지 적정한 엔진 오일 양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요 밑에 부분에 필터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엔진 오일 필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라는 게 결국 윤활 역할도 하지만 방청 기능이랑 그 약간의 청소 기능도 하거든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연료랑 공기로 들어오는 그런 찌꺼기들을 어느 정도 약간의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해요. 노폐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면 엔진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불순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벽을 긁으면서, 특히 초기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필터를 좀 합니다. 걸러주는 거죠. 걸러줘서 이제 실제 엔진이 폭발할 때는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엔진을 바꾸면서 필터도 바꿔서 여기에서 이제 좀 묵은 때 같은 거 빼내고 새로운 필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뭐 역시 정비하시는 데서 다 해주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요. 이런 거 보였을 때 저게 뭐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게 연료 탱크죠. 연료 탱크가 이제 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 이제 우리가 타는 좌석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기름을 넣는 형태가 되고요. 이 탱크 안에 기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3리터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13, 14리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게 크다 그럼 17리터, 18리터, 아주 큰 경우는 뭐 20리터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0리터 초반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쿠터 같은 경우는 아마 의자 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일반 바이크들은 이쪽이 빔탱크 역할을 하고요. 여기 기름이 이제 여기 내려가면서 앞에 인테이크로 바람이 들어온 것과 합쳐져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서 빵 터트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엔진에 열이 이렇게 발생하면 열을 식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식혀야 되니까 이렇게 공냉 엔진들은 공기의 흐름으로 바깥에 이제 식히게끔 냉각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공기가 지나가면서 찬바람으로 식히는 역할을 하고요. 고성능 바이크들 그리고 현대 바이크들은 대부분 순행식이에요. 순행식은 뭐냐면 물로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엔진 커버 바깥에 냉각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잘 흐르게 돼 있어 갖고 냉각수가 여기서 흐르면서 바깥에 여기 라디에이터라고 하는데 라디에이터 부분에서 그 물을 지나가는 부분을 식혀요. 공기로. 그래서 방열판이 거기 있고 거기서 식히는 형태로 하는
하는 걸 순행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순행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냉각핀이 있다. 냉각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핀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판때기처럼 이렇게 얇은 판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공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순행식이니까 이걸 못 보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라디에이터가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반대편에 보이는데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가 핀이 막 있죠. 그래서 이게 공기를 식히는 거예요. 얘는 공냉식인데도 왜 있냐? 엔진 오일을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쿨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 오일이 저기서 돌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식어서 다시 갑니다. 이걸 공윤행식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공기와 기름으로 식힌다.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윤활, 방청 아까 얘기했는데 냉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엔진 룸 안에 있는 온도를 좀 정상적인 온도로 낮춰주는 역할도 많이 하죠. 근데 공냉 엔진은 요렇게 조그만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리고 저배기량이 조그만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배기의 순행 엔진을 보면 라디에이터가 막 이만해요. 또 차는 본네트 뜯어보면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각을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차는 공기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이크는 이렇게 조그만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게 되게 큰 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 같은 게 튀어갖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커버까지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쫓아가 보면 엔진 룸까지, 엔진 룸이 아니고 엔진 실린더까지 이어지는 파이프일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가 있으니까 뭐냐면 하나는 들어오는 거, 하나는 나가는 거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동맥, 정맥 있잖아요. 심장에 피가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듯이 얘도 이렇게 오일이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인테이크 말씀드렸죠.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인데, 그래서 이쪽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밑에서 튀진 잘 않으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쪽엔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에어 필터도 아마 있겠죠. 에어 필터도 있어서 공기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데 되게 안 좋은 공기, 흡기를 간다거나 아니면 공기 안 좋은 거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엔진 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필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전자장비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 형태, 트러스라 그러나요?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차체 강성이나 강도나 흔들림이나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게 많이 좌우되는데, 이거는 이제 각 바이크 브랜드들, 바이크 메이커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라서 바이크마다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다르고요. 이런 구조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엔진이 터지고 나서 결국 배기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기통이 두 개라서 두 개가 나와서 결국 만나서 한 군데로 밖에 나가는, 여기 뭐 매니폴드라 그러나요? 배기가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머플러라고 하는데요. 머플러가 이조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결국은 밖에 공기로 나와서 배기가스가 빠져나와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름이랑 만나서 터져서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남은 열에너지가 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이게 폭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폭발음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걸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도 줄이고 그리고 열도 줄이고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보기에 작은데 밑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큰 게 좀 있을 거예요. 배기량이 클수록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이게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쭉 파이프로 이어나가도 될 텐데, 바이크는 그게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경우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꼬불꼬불 돼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리도 줄이고 열도 줄여서 그나마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걸 튜닝해서 더 시끄러운 소리를, 더 큰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죠. 너무 큰 소리는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막 이렇게 촘촘하게 탕탕탕탕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뚫려 있는 부분. 저건 뭐냐면 ABS 센서예요. 그래서 이 바이크가 돌아가는 속도를 여기 있는 센서가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도는 속도와 앞바퀴에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앞바퀴에 도는 센서를 측정해 갖고 앞뒤 바퀴의 속도 차이를 감지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빨리 돈다 그러면 그쪽에 락이 생겼다. 반대쪽인가요? 반대쪽이 락이 생겼다. 어쨌건 둘의 차이가 나면은 뭔가 지금 어느 쪽이 미끌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 갖고 브레이크 상황에 ABS를 작동시킵니다. ABS를 작동시켜서 브레이크를 자기가 살짝 풀어주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브레이크 디스크 타이어 락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ABS를 나중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ABS는 바이크 헬멧과 더불어 바이크의 안정성, 사고가 났을 때 치명상을 줄이는 획기적인 역할을 한 제품 두 가지입니다. 헬멧, ABS. 그래서 선택하실 때 여건이 되신다면 가급적이면 ABS가 달려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한 바이크 라이딩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스윙암이라고 불러요. 스윙암, 이렇게 뭐 암인데 이렇게 스윙, 그네 타듯이 스윙한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스윙암이라 그래갖고 얘가 본체에 붙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뒷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딱 정해진 방향으로만 흔들리게 돼 있죠. 단지 앞바퀴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나는 형태고요. 얘는 이제 전체가 들썩들썩하면서 충격을 흡수 내지는 바이크의 접지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역자로 V자로 된 형태가 많고, 옛날 구식은 강목 스윙암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 뒤쪽에 나와 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싱글 스윙암도 있고 모노 스윙암도 있고요. 형태는 다양해요. 이 부분을 스윙암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타고 있는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쪽 뒤에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윙커 깜빡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모아놨다가 찍어서 또 올릴게요. 이 정도면은 상식 이상으로 필요한 바이크 설명 드린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아셔도 사실은 정비를 할 거 아닌 이상 필요 이상 아시는 걸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은 뭐 이제 위험하지 않은 정도를 아는 정도니까.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클러치 유격. 이게 뭐냐면 지금 케이블이 이렇게 보이는데, 클러치를 잡았을 때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작동을 안 해요. 여기서부터 실제 힘이 작동하거든요. 이 유격이랑 이런 것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유격도 마찬가지고, 유격이 너무 없으면은 앞에 브레이크가 이미 걸린 상태가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실제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유격도 가끔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조정하는 케이블은 이걸 돌려갖고 약간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앞쪽은 어딨죠? 앞쪽은 사실 유격이 필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 액으로 하는 거니까. 클러치는 케이블로 해요. 클러치는 당기는 걸로 하니까 얘가 케이블로 해요. 유압이 아니고 케이블로 당깁니다. 근데 클러치도 유압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클러치들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미들 끝까지만 해도 사람 힘으로 당길만 해요. 근데 이제 클러치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 요 리터급으로 가거나 고성능 바이크로 가면 이제 조작상의 편의를 위해서 적은 힘으로 당겨도 그 클러치를 작동할 수 있게끔 유압식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액처럼 클러치 액이 있을 겁니다. 따로. 저는 있는 모델을 아직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 클러치는 얘까지는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손에 힘이 많이 필요해. 뭐 남자분들 악력으로는 보통 괜찮은데 여자분들 악력으로는 조금 팔이 뻐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차라리 좋은 바이크로 가면 유압식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점검할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이 클러치 유격. 스로틀 유격도 있는데, 스로틀도 마찬가지로 전자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세히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애월 조단이었고요. 안전 라이딩 관련한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월 조단이었습니다.